늘 아기 같던 톡톡이었는데 이제 코밑도 거뭇거뭇해지고 변성기도 오니 제법 청년티가 나요. 사춘기라 그런지 이성 친구한테 관심도 보이는 것 같고요. 몸은 커도 아기처럼 행동하다 보니 걱정이 됩니다. 다 큰 청년이 그러니 주변 눈치도 보이고 질풍노도의 시기 큰 문제 없이 어른될 준비를 잘 해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김보람입니다. 자녀 사춘기 많이 고민되시고 당황스러우시죠? 사춘기를 좀 더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저와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2차 성징을 당황하지 않고 대면하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2차 성징은 사춘기를 경험하는 아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새롭고 당황스러울 거예요. 사춘기는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성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때는 신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털을 막 뽑기 시작하거나 또는 몽정이나 월경을 경험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어떠한 적절한 대처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죠. 저희는 이를 문제 행동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행동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문제 행동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 충분한 지도나 이해가 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때 아이들이 내 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내 몸이 어떻게 발달하고 성장해 가는지,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남녀의 몸이 다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남녀의 다름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성별에 따라 남녀를 다르게 대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계를 잘 지키고 존중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데요. 남성과 여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때 어떻게 동의를 제안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신체 차이를 인식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할 때가 바로 이런 경우일 텐데요. 이럴 때는 성기 모양에 따라서 남녀가 달리 구분되어진다라는 거, 이때 보통 많이 이용하는 자료들은 동화책을 활용하거나 또는 신체 이런 교구판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아이들이 남녀의 몸을 인식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춘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사춘기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지도하는 게 먼저예요. 딱 사춘기가 시작했다고 해서 사춘기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막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몸에 대한 이해부터 사춘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상황에 대한 예시나 또는 사용하는 물건들을 내 자녀의 인지 수준에 맞게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빨래를 개면서 브래지어를 보여주고 또는 아빠 팬티와 아이 팬티의 크기가 다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몸도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물건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식인 거죠. 일상에서 아이들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때 아이들의 불안한 감정을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서스럼 없이 진행을 하려면 평소에 아이들의 몸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성장과 발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미리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다 컸어도 함께 목욕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목욕하는 공간은 사적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내 몸을 씻고 만지면서 어떤 부분이 시원한지,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또한 어떻게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것은 경계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타인이 내 몸을 문지르는 것과 내가 내 몸을 문지르는 것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성적인 느낌이 아닌 접촉에 대한 느낌들을 인식하는 데에도 목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목욕이 조금 내 아이는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공을 들여서 가르치고 단계를 최대한 쪼개서 점차 성취감을 느끼면서 혼자 해낼 수 있는 훈련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세수와 양치로 시작을 하다가 점차 머리에 물도 묻혀보고 비누칠도 해보고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기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혼자 목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목욕은 하나의 당연히 지원받아야 되는 권리로 인식되어져야 돼요. 이때는 당사자에게 목욕용품을 어떤 걸 쓸 것인지, 목욕 시간은 언제가 좋은지, 목욕 방법을 어떻게 함께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이에게 선택권을 최대한 주는 것이 좋고요. 목욕 지원자는 옷을 같이 벗고 들어가기보다는 반바지 정도의 옷을 어느 정도 입고 목욕을 지원하는 형태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막 벗는데 어떻게 막죠? 우선 아이들은 이 행동을 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옷을 벗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봐야죠. 이유에 따라 지도 방법이 다르거든요. 부끄러움을 인식하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옷 벗으면 부끄러워 라고 하는 감정을 알려주는 것보다 왜 옷이 벗고 싶고 옷을 벗으려면 어디서 벗는 게 가장 적절한지, 그래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적 공간에서 옷을 벗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남자아이에게 자위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아이가 왜 자위 행동을 하는지 살펴봐야겠죠. 질문 주신 내용들을 보면 자위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자위를 안 했으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자위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자위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로 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구분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거라면 공사적 공간을 구분하는 거 먼저 지도를 해야 할 거고요. 혹시 관심받기 위해서 이런 성기를 만지는 행동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것은 성기를 만지지 마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좋은 행동들을 했을 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아이로 하여금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기 만지는 행동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해야 관심을 받는구나 라고 인식해서 행동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감각적인 추구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면 비슷한 감각, 추구, 대체 자원을 찾으셔야겠죠. 또한 성적인 자극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성적인 자극을 즐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문제 행동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행동을 공적인 공간에서 했다거나 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을 만큼 빈번하게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적 자극을 받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겠죠.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 일상생활은 그만큼 지루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적절히 잘 분산될 수 있도록 문화활동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즐거워하는 행동들을 더 확대시켜 주시고 경험시켜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 행동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사적인 공간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이 되어야겠죠. 단순히 혼을 내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배제한 채 통제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자위 행동을 한다, 성기 만지는 행동들이 빈번히 일어난다 라고 하시면 행동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왜, 언제, 얼마나,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는지 원인을 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몽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몽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몽정은 잠을 잘 때 일어나는 사정현상인데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을 잘 때 나도 모르게 하얗고 끈적한 액체가 나와서 속옷에 묻었다. 이 정도면 아이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이 행동을 창피하지 않고 또는 문제 행동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인식시켜 주시고 아이도 뭔가 내가 오줌을 쌌거나 실수를 했다라는 그런 자책감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거, 조금 더 행동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애벌빨래 정도 할 수 있고 속옷을 잘 처리할 수 있고 뭐 세탁기에 넣는 이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양식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마구 만지는 행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누구를 언제 어떻게 만지는지 관찰이 이거 역시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행동에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가 타인의 몸을 만진다라고 하면 타인에게 관심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요. 타인의 옷에 무엇이 묻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타인이 입고 있는 어떠한 옷차림이나 또는 무늬 또는 재질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접근 방식은 다 달라지겠죠. 이때 우리가 지도해야 하는 것은 타인의 몸을 만질 때는 어떠한 이유든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 동의를 구하고 상대방이 허락해 줬을 때는 만질 수 있지만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거절을 잘 받아들이고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는 것, 또한 상대방이 따로 수락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만히 있는 행동 역시도 거절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자아이에게 생리 처리를 어떻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월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월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되는 거는 과연 내 아이가 이 월경을 뒤처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월경들을 잘 교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건 제가 간단히 월경용품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월경용품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요즘에는 월경컵도 나오고요. 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따로 월경용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팬티 하나만 입어도 따로 월경대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대체적인 용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월경용품도 저희가 흔히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월경대도 있지만 이렇게 입는 월경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가 감촉이나 이런 재질에 대해서 예민한 경우에는 빨아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면의 재질하고 가장 가까운 면으로 된 월경대도 있죠. 그때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결국엔 적응의 문제인데요. 월경대의 종류는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양에 따라서 또는 내가 그날 일상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잠을 잘 때는 무엇을 써야 되는지 이런 크기별로 용도가 다르다라는 이런 정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속옷에 월경대를 붙이고 떼는 작업일 거예요. 그건 결국에는 많은 연습을 해야 하는데 월경이 온 상태에서 이 연습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피도 묻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컨디션도 평소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여드름이 좀 나기 시작하고 몸에 음모가 좀 털이 나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아 이제 월경 올 때가 좀 다가오는구나, 가슴이 좀 봉긋 올라오기 시작한다 생각이 드시면 그때부터 이 월경에 대한 교육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런 월경대하고 친해지는 작업들, 아이들에게 자주 만져볼 수 있게 하고 감촉을 느껴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속옷에 붙였다 떼는 작업들, 그때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팔을 벌려서 마치 팬티를 입은 것처럼 해서 붙였다 뗐다 하는 작업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 월경대를 속옷에 붙여서 하는 것들이 특히 감각에 예민한 아이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때는 아주 작은 팬티 라이너를 한 5분 정도 부착하고 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점차 시간들을 늘려가면서 속옷 위에 월경대가 붙어져 있는 느낌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결혼과 출산의 과정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함께 할 수 있느냐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런 특별한 감정과 책임, 그리고 돌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좀 더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이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고 어떤 책임들이 따르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교육을 진행할 때 임신과 출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정과 관계에 대한 교육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또한 결혼과 임신, 출산이 꼭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아이들에게 지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분리하지 않으면 결혼만 하면 어떤 과정 없이도 임신이 된다고 착각하거나, 또는 어떤 성적인 행위가 아무리 있어도 결혼만 하지 않으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에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남녀의 몸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게 하고, 이때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만나면 임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행동은 원치 않을 때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또는 연령과 인지 정도에 따라서 피임과 동의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교육이 되어지면 좋겠죠.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성폭력이 나에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누가 성폭력 가해자인지를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서 알아서 피하는 것은 사실은 피해자가 되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 방법은 최소한의 가장 안전한 행동 양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나에게 비밀이야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말하는 사람들, 또는 내가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거절을 했을 때 이것을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내가 거절했어도 계속 조르거나 협박하거나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은 안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할 수 있고 의심해 봐서 내가 신뢰하는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에게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거절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비밀이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을 알리는 행동 양식을 배워가는 거. 이게 어쩌면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행동 양식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가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먼저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요, 장애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반복이 아닌 단 한 번의 진술 녹화로 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해바라기 센터입니다. 이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피해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아이가 번복하지 않고 트라우마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또한 자녀가 가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먼저 자녀에게도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또한 장애 특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적인 표현들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이 행동이 성적 표현만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행동들 중에 이 성적 행동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이 성적 행동이 특정한 상황과 대상에게 한정돼서 나타나는지도 파악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지면 이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가해자로 교육 명령을 받게 되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아서 탁틴네일이 운영하는 인간존중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한 전국에 성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성문화센터 중에 일부의 센터에서는 가해 재범 방지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불안해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불안해하거든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성장을 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게 됩니다. 이 시행착오를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겪어보느냐가 이 아이의 자산이 될 거예요. 그 경험들이 쌓여서 아이들이 내모의 발달을 적응하고 그렇게 점차 익숙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 처음 배변 교육을 하고 또는 식사 지도를 했을 때 이불을 몇 번 정도 빨아보셨나요? 아이의 얼굴을 몇 번 정도 닦아보셨을까요? 아마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의 이불을 빨고 식탁 밑을 닦고 아이의 얼굴을 닦았을 겁니다. 그만큼 사춘기도 그만큼의 횟수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사춘기도 아이들로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편견 없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셔도 아이들도 잘 받아들이고 연습하고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을 또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 그게 아마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톡톡이 어머님, 톡톡이의 사춘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 같아서 당황스러운 감정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보다 우리 톡톡이가 벌써 어른이 되는구나, 이런 벅찬 마음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어른이 될 준비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전국에는 이런 성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성북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비롯해서 함께 웃는 재단처럼 도와줄 수 있는 곳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